자율주행차, 셀프 드라이빙 카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네기 멜론 대학은 이 철강한 앤드류 카네기하고 은행가 멜론하고 이 두 사람이 만든 피츠버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합쳐서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이 된 건데, 여기가 이제 그 뉴스를 보면은 카네기 멜론 칼리지 오브 엔지니어링 공대가 이제 30번째 그 생일을 맞이한다. 뭐냐? 셀프 드라이빙 카 기술의 30번째 생일을 맞이한다. 그래서 셀프 드라이빙 카 자율주행차는 그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역사가 제일 깊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카네기 멜론대는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인스티튜트라는 이 기관이 학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미 국방성에서 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같은 것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이제 이것도 이제 소프트 엔지니어링 역사도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이건 따로 얘기해야 될 정도로 깊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미국 방송에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발주를 냈더니 그것이 품질이 형편없고 잘 제대로 되지 않더라.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그 소프트 엔지니어링 인스티튜트에 막대한 예산을 매년 지원하면서 이제 소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소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이제 별도의 학문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는 산업 전체나 공학 전체를 말하죠. 그러나 과거에는 이제 소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었는데요. 이 소프트 엔지니어링 인스티튜트가 있는 것처럼 이제 미 국방성에서 이 카네기 멜론 대학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과제를 주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군사 작전 지역이나 이런 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자율 주행을 할 수 있는 자동차들이 그 스스로 이제 움직이면은 군사 작전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처음에 이제 그 미 국방성에서 이제 그 과제를 주고 그것을 이제 이 카네기 멜론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데,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녔죠.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요 동영상에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동영상은 이제 그 카네기 멜론의 그 소프트 엔지니어 그 로보틱스 랩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1984년도에 처음에 이런 형태의 이제 차가 나오고 여기 카메라가 달리고 이렇게 여기서 교정해서 이렇게 이제 캠퍼스 내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요 엣지 디텍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요 중앙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정도를 하고 있었을 거고요. 쭉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큰 차량, 요거는 이제 네블랩 1이라고 86년도에 좀 더 큰 차량이, 여기도 이제 카메라 이런 것들이 달렸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제 물체의 테두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그런 이제 비전 기술을 가지고 컴퓨터 비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컴퓨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주로 이런 기술을 발전시켜 왔고, Two testbed robots, the Terragator and the NavLab, have been equipped with sonars, cameras, and a scanning laser rangefinder. 그래서 84년부터 2007년까지 이렇게 쭉 하고, 여기 이제 엔지니어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엄청난 CRT 스크린 갖다 이렇게 놓고 여기 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자판 두들기면서 이제 막 그 실험을 하는 거죠, 이 학생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도로를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컴퓨터 비전 시스템이 그 음영이라든지 그런 컬러라든지, 이 당시에 이제 흑백으로 주로 했겠죠. 여기서 흑백이고 여기 컬러네요. 그래서 이런 테두리를 인식해가지고 요게 도로고 요게 뭐 장애물이고 그런 정도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천천히 가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미지에서 요게 길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일반 도로에 나가서 이제 또 해보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이 군용 차량이 드디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로 목적이 사실 이제 군용 차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장비가 엄청 크죠. 카메라 달리고 뭐 이렇게 달려서 As far as 속도도 느리고 emphasis, cross 이런 차량들 실험용 차량들이 이제 꽤 있죠. require continual 카네기 멜론대.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컴퓨터 장비 같은 것도 들어가고 planning, modeling, and mechanism. 그래서 이제 그 네블랩 5 같은 경우에 1995년에 이제 노 핸드 어크로스 아메리카 그러니까 여기다가 손을 대지 않고 그런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제 드디어 1995년에 이제 크로스 아메리카 미국을 횡단하게 되는 거죠. 고속도로를 횡단하게 돼 가지고 그래서 어떤 98.2%를 노랜드로 해서 이렇게 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 카네기 멜론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컴퓨터가 이제 계속 분석을 하는 거죠. 이제 주로 이제 비전 시스템에서 요 차선을 인식하고 그런 이제 해서 이제 이렇게 요 이미지들을 가지고 차선이다. 이렇게 여기가 아마 디텍션한 에어리어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아 요게 차선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 중앙을 따라가자.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드디어 이제 그 유명한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 장면들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샌드스톰이라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이제 최초로 퍼스트 달파 그랜드 챌린지라는 것이 열렸고 여기에 이제 이 카네기 멜론 팀이 이제 경쟁에 이제 참여하게 되죠. 굉장히 이제 빠르죠 그 당시보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런 사막이나 이런 데서 달리니까 좀 아무래도 뭐 그 보행자라든지 다른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상대적으로 없으니까 좀 더 좀 과감하게 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2005년에 이제 두 번째 달파 챌린지라는 것이 열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 차량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경쟁에. 그리고 자세한 건 이제 뒤에 또 나오니까. 험머 같이 생긴 그런 건데 굉장히 잘 달리죠. 아마 여기가 모하비 사막인가 이제 그쪽일 거예요. 막 그래서 사막에서 이제 그래서 이 결국은 피니시에 이제 달파 챌린지 피니시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장면이 이제 딱 찍혀 있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샌드스톰이 이제 열렸는데 그때 이제는 2등을 했다. 2위를 했고 1등은 이제 스탠포드 팀이 했을 거예요. 뒤에 이제 다시 또 나오는데 굉장히 잘 달리죠. 뭐 엄청나게 몸 큰 게 앞에 이렇게 달렸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유명한 이제 2007년도 달파 얼반 그랜드 챌린지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 달파라는 게 뭔지는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 이 보스라는 이 쉐비 자동차를 가지고 이름이 보스인데 얘가 이제 그 도심 주행을 이제 챌린지 하는 거예요. 이제 경쟁하는 건데 여기 참여해가지고 드디어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심 구간은 이제 실제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비워놓고 이제 그런 이 마네킹이라든지 뭐 그런 빈 자동차 이런 거 세워놓고 그런 도심을 이제 시뮬레이션 한다 그러죠. 이렇게 모형화 시켜가지고 이제 주행하는 그런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자동차 다니는데 이건 다 이제 약속된 그런 걸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부러 지나다니고 그래서 차들은 그냥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그 차들을 피해서 갈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 굉장히 많은 게 달렸잖아요. 여기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고 여기 달린 장비들이 이제 앞으로 그 자율주행차에서 쓰이는 것들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것들이 이제 다 발전하는 거죠. 여기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달렸죠. 이게 뭘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달리는데 이것이 이제 자율주행차의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등으로 들어옵니다. 1등으로 딱 이 체커기라고 해서 이제 자동차 경주에서도 보면은 이 체커기가 이제
딱 날리면은 결승점을 통과한 거죠. 그래서 1등으로 딱 들어와 가지고 이 카네기 멜론의 더 로보틱스 인스티튜트가 이제 딱 이거를 이 비디오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잘한다. 그래서 이제 요 CMU 로보틱스 이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거 나중에 링크 이제 해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좀 하면은 그 전에는 이제 이 알고리즘 플러스 데이터 스트럭처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것이 컴퓨터 공학 쪽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이제 처음 이렇게 정립이 돼 가지고 최근까지 이런 패러다임이 지속돼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중요한 저거죠. 그래서 알고리즘 플러스 데이터 스트럭처.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뭐 if then else 이런 것처럼 뭐 무슨 입력을 받아들여서 뭐보다 크면 어떻게 하고 작으면 어떻게 하고 뭐 비교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대충 그런 건데 그거과 데이터 스트럭처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요런 두 가지를 합치면 프로그램이 나온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막 작동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건데 그 전까지 이 카네기 멜론 대회의 그런 지금 영상에 나오는 차들은 이제 요런 부분을 좀 이렇게 패러다임으로 가고 컴퓨터 비전으로 갔다가 이제 2005년, 2007년 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죠. 2005년, 2007년도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이 클래시컬한 프로그래밍은 룰하고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지만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은 뭐냐면은 이 알고리즘 플러스 데이터 스트럭처는 이제 이제 프로그램이 되지만 인공지능은 이제 머신이 러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러닝을 하는데 데이터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정답을 이제 집어넣는 거. 이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죠. 좀 전문적인 말로. 그래서 요런 부분을 집어넣으면 얘가 러닝을 해서 거꾸로 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룰은 이제 앞에서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꾸로 데이터하고 답을 집어넣으면 여긴 답이 나왔잖아요. 룰하고 하면 이제 여기서는 거꾸로 데이터하고 답을 집어넣으면은 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룰이 뭐냐면은 자율주행도 할 수 있고 음성 인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왜 이런 식의 패러다임이 됐냐면 이 룰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적인 그런 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로지컬한 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룰이 있었는데 이 룰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던 음성 인식, 그 다음에 뭐 저게 보고 말이다, 뭐 호랑이다, 토끼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제 이미지 인식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런 방식으로 해보니까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이제 딥러닝 방식, 머신러닝 방식, 이 AI 방식으로 이제 거꾸로 데이터, 그러니까 뭐 이 호랑이 사진을 뭐 몇만 장씩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동물 사진을 몇만 장, 몇십만 장 넣어주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이건 호랑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결국은 룰이 만들어지는 이런 딥러닝을 하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앞에서 인공지능의 뭐 역사 이런 부분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이런 결과가 요런 패러다임으로 바뀐 거죠. 지금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인텔의 디벨로퍼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은 이 딥러닝과 머신러닝과 AI의 어떤 이런 구분 이제 요런 것들을 좀 얘기해 놓은 게 있어서 참고로 띄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DARPA라는 거는 디펜스 어드밴스드 리서치 프로젝트 에이전트라고 해서 미 국방성의 어떤 프로젝트 에이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은 미국은 처음에 유럽의 개척자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신대륙으로 갔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유럽에도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유럽에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은 대항해 시대에 새로운 이제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항해술이나 뭐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항상 엄청난 돈을 걸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상금을 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전통이 이제 미국까지 넘어와서 이제 이 미 국방성에서 그런 상금을 걸고 이런
도전 과제를 만든 거예요. 도전 과제. 근데 이 얼반을 먼저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 2007년도에 이제 그 11월 3일 날 이제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이제 그 캘리포니아 쪽에서 열렸는데 그 이거는 뭐냐면 2004년, 2005년에 이제 앞에 동영상에 보면 이제 사막에 막 달리는 거 잠깐 나오죠. 카네기 멜론 그 로보틱스 랩의 그 동영상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2004년도에는 승패를 못 가르고 아무도 결승점을 못 나왔고 그다음에 그래서 2005년도에 다시 열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11시 13분에 보스라는 그런 그 이제 그 카네기 멜론 팀의 타탄 레이싱 팀이 이제 1등으로 들어왔다 이런 거고 스탠퍼드의 주니어가 이제 2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9 minutes later 요거는 이제 2007년 얼반 챌린지의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그 달파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유럽에서부터 유럽의 왕조들이 이제 그런 대항해 시대에 필요한 그런 기술이라든지 발견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금을 걸고 이제 하던 그런 전통들이 미국에서도 계속 있는데 지금 미국에 뭐 그런 그 R&D 프로젝트나 이런 데서도 이런 챌린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카이스트에서도 이 그 달파 챌린지에 가서 로봇 재난 로봇 가서 1등하고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죠. 그 상금도 뭐 몇십억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달파 그랜드 챌린지라는 것은 이제 이런 모든 걸 합쳐서 이제 그랜드 챌린지라 그러는데 그 프라이즈 컴피티션 어떤 상금을 두고 이제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파 그랜드 챌린지는 그래서 오토노머스 비이클 그다음에 펀디드 바이 요 달파에 의해서 펀디드 되는 이제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이제 경쟁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2004년도에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2004년도에 처음에 열렸는데 3월 13일 날 모하비 사막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했는데 그 이 150마일 한 240km의 루트를 이제 달리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 이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 국경에서 했는데 이제 이 카네기 멜론 팀의 레드 팀이라는 데서 요 차를 가지고 앞에서 봤죠. 그래서 이제 제일 멀리까지 갔는데 no winner was declared. 왜냐하면 아무도 이제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했고 상금도 이제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2005년도에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이제 스탠리라는 비클을 가지고 그 스탠퍼드 레이싱 팀 여기 스탠퍼드 대학이 이제 그 1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샌스톰이라는 요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레드 팀이 이제 카네기 멜론대가 이제 2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기록은 여기 이제 나와 있고 3등도 이제 카네기 멜론에서 2개의 자동차를 이제 가지고 갔네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서도 참여를 했네요. 그 다음에 요 다른 다시 이제 위스콘신에 있는 트럭 회사에서도 이걸 이제 참여를 했고 뭐 이런 그 2007년도에는 드디어 이제 그 사막에서 이제 성공을 하니까 도시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도시에서 이제 2007년도에 달파 챌린지가 또 열렸고 여기서 이제 타탄 레이싱이라고 하는 그 카네기 멜론 팀이 이제 1등을 하게 되죠. 그 비클 이름 보스고 스탠퍼드 주니어가 이제 2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버지니아 테크, MIT,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뭐 코넬 이런 데들이 이제 참여해서 이제 등수 안에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2012년에는 이제 로보틱스 챌린지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거기서 이제 쓰였다. 랭귀지, 컴퓨터 랭귀지는 뭐를 썼고 그다음에 이제 윈도우라든지 뭐 그런 OS는 뭐를 썼고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뭐를 썼고 이런 거 다 나오죠, 여기. 그다음에 이제 요것이 바로 이제 타탄 레이싱이라고 이제 거기 그 카네기 멜론대에서 했던 그런 자동차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반 챌린지 이겼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그 동영상이 쭉 나오죠. 자기네들이 이제 앞에서 본 거죠. 그래서 우승하는 그런 것들이 쭉 나오죠. 아마 이분이 교수님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이제 저긴데 그래서 이 컴퓨터 비전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딥러닝 그런 기술을 가지고 카메라와 라이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썼는지 자세히 안 나오지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머신러닝을 해서 이 자동차 자율주행차를 만드는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프린스턴 대 자료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이거 링크 해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달파 챌린지에서 있던 많은 팀들이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로 다 가게 됩니다. 구글 대표적으로 어디 가냐? 구글, 테슬라. 그래서 테슬라의 셀프 드라이빙 팀에 보면은 아까 그 챌린지에서 했던 그런 팀들, 특히 카네기 멜론 팀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가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웨이모, 구글은 이제 그 팀을 셀프 드라이빙 팀을 이렇게 운영하다가 이제 분사를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피닉스, 아리조나 거기에서만 이제 국한해가지고 이 로봇 택시를 이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이제 파일럿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테슬라 자동차에 거의 다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이 오토파일럿을 이제 굉장히 주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죽스라는 거 나오는데 이 죽스라는 회사는 별도로 이렇게 생긴 회사로 이제 셔틀 같은 거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많은 그 센서들을 달아가지고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뜨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 전에 잠깐 을 보면은 요 회사는 결국은 테슬라하고 이제 특허 침해라든지 이런 그 소송에 걸려가지고 이제 결국 패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마존이 다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도 테슬라 출신들이 많이 왔는데 그 뿌리를 보면 다 이제 달파 챌린지 그쪽에서 이제 하던 그런 팀들이 다 이제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스라는 회사는 이제 이런 센서들을 이렇게 많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드라이버 없이 이렇게 이런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좀 전에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크루즈라는 회사도 있죠. 이 크루즈는 아마 그 GM하고 혼다하고 아마 이런 데가 합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팬텀 AI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국 분들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한국 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이 창업자가 이제 테슬라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그 주축이 돼서 만든 셀프 드라이빙 카 스타트업이고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다음 이제 모빌아이라는 회사는 이스라엘 회사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 이제 국방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돼 있고 또 이스라엘은 이제 그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크게 뭐 이제 그 성공시켜서 미국에 뭐 몇 천억 몇 조에 파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 이거 굉장히 비싸게 팔렸죠. 이거 인텔에. 그래서 결국은 모빌아이가 그전에는 테슬라도 이 모빌아이의 이건 라이다 기술, 그러니까 레이저를 이용한 라이다 기술을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 썼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다른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모빌아이는 지금 이스라엘 서비스들이고 인텔에 이제 그 인수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것이 이제 그 인텔의 회사가 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셀프 드라이빙 카 쪽에서 이 라이다하고 카메라 퓨전이라고 이제 카메라 기술하고 이제 이런 것들의 논쟁이 굉장히 이제 그 심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일론 머스크는 이제 라이다 이거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쪽에서는 라이다를 써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런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이제 논쟁이 심한데 여기서 요 아티클은 이제 그런 걸 다루고 있죠. 라이다 vs 카메라 해가지고 어떤 것이 셀프 드라이빙에 더 좋은 거냐. 그래서 이제 이 크루즈는 라이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근데 라이다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요게 맨 처음에 몇 천만 원씩 하다 이제 몇 백만 원 수준까지 내려가는데 굉장히 비싸고 테슬라는 이제 라이다 없이 이제 카메라 퓨전, 카메라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사진을 해서 하는데 라이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카메라는 뭐 이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딥러닝을 베이스로 한다 어쩌고저쩌는데 프로스 좋은 점 뭐고 그 다음에
좀 나쁜 점은 뭔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것도 링크를 해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일론 머스크 라이다 이렇게 딱 쳐보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런 얘기 있죠. 라이다는 뭐 anyone relying on 라이다 is doomed 망했다 이거죠. 예. 라이다에 이제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거는 망했다. 이런 굉장히 큰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카네기 멜론의 그 셀프 드라이빙 이 카 기술의 발전 30년 역사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제 인공지능의 부분이라든지 이 달파 챌린지 이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쭉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관심 있는 부분은 관련 링크를 연결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